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안녕하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 제 말 딴지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안 한 지 한 2, 3주가 돼가지고 살짝 어색한데요. 요즘 너무 바빴어요. 네, 요즘 바빠가지고 녹음을 못했네요. 제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 2주간은 진짜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촬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촬영 날이 다 이번 주, 저번 주로 잡혀서 계속 촬영을 하다가 또 촬영이 끝난 이후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이 3차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차까지 달리다가 오고 하루 쉬니까 온몸에 근육통이 배기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막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요즘 진짜 아팠었는데 아픈 게 사라지니까 좀 삶이 무료해졌어요. 그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시간이 비니까 좀 삶이 무료해져서 막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번 2, 3주 동안 저도 학교 때문에 좀 많이 바빴었는데요. 조별 과제가 한 3개 있어가지고 계속 친구들 만나서 조별 과제 하고, 그리고 연기 워크숍을 제가 4일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연기 워크숍 진짜 재밌었어요. 베를린에서 배우가 한 명 와가지고 이제 연기 워크숍의 테크닉에 대한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첫날에 만나가지고 했던 게 친구들끼리 동그랗게 앉아요. 앉아서 한 명씩 가운데 가서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인 것 같고 나이가 뭐인 것 같고 이름이 뭐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어떤 당을 지지할 것 같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추측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배우는 사실 외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궁에 당하셨나요? 저는 뭔가 하프 연주자일 것 같고, 취미는 뭔가 막 정원에서 막 잡초 뜯는 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정당은 여기 독일의 디그루네라고 환경을 신경 쓰는 좌파. 좌파일 것 같고, 그리고 막 범죄 영화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일 것 같은가 막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저보고 독살할 것 같다고 사람 범인일 것 같은데 독살할 것 같은 범인이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게. 이름도 많이 그 신기한 게 있지 않았어요? 저보고 막 키키일 것 같다, 줄리일 것 같다, 막 그런 게 있었고, 막 밍일 것 같다. 그, 뭐, 너무 스테레오타입이 그니까, 있네, 뭐, 밍은. 싸워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새끼 누구도야? 그 새끼들 누구야? 진짜 나도 당황했어. 뭐, 밍 이런 거랑, 막, 그런 거 나와서. 네, 그렇게 음, 재밌게 연기 워크숍, 막 테크닉도 배우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재밌게 지내셨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뭐죠? 오늘 타이틀이 독일 대학 vs 영국 대학이죠? 네,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 게스트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줄리안님. 예, 안녕하세요. 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서 거주 중인 줄리아입니다. 와. 예, 여기서 언니를 부른 건 이유가 있죠. 제가 맨체스터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이 지금 베트남에서 사셔서 다시 왔어요. 베트남으로. 저희가 같이 원래 친한 사이라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겹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 미국이랑 유럽이랑 비교하면 겹치는 게 없을 거라서 그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이랑도 생각보다 많이 다른 게 많이 느껴져서 언니를 초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제목이 영국 대학 vs 독일 대학이지만 사실상 독일 대학과 영국 대학은 특히 저희 같은 상황에서 비교가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줄리아님은 맨체스터 종합대학교에 나왔고 저희는 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라 비교는 아니지만 비교 아닌 비교를 할 네, 예정입니다. 그냥 저희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입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줄리아님의 전공을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바이오 케미스트리 공부했고요. 그게 한국말로 생화? 네, 생화학과. 근데 생화학과가 한국에 없지 않아요? 아, 있어요. 제 있어요? 친구 다니고 있어요. 아, 처음 네, 들어봤어요. 저도 그 친구가 언니 이야기 이후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원래 그냥 그 천문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화학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어쨌든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보통 생명공학을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말님은 입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입시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년 후에 제대로 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딴지님의 불도저 같은 그 불도저 같은 성격에 힘입어서 저도 한번 해보자 해서 입시 기간은 거의 3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술대학에서는 마페라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서류들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게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제가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해놔라 라는 그런 것도 아니, 있고 근데- 아니면 그냥 너가 근데 주제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하라라는 학교는 사실 없죠. 사실 다 자유 주제고 거기서 또 과제를 주죠. 맞아요. 네. 과제요. 근데 맞아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자유 주제여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저희가 넣었을 때가 입시 기간에 좀 거의 끝맞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곳과 저희가 가고 싶은 전공을 찾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데가 거의 3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동안 만들었던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넣었죠. 그리고 1차 합격 통지가 오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2차로 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일단 1차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내서 교수들이 인터뷰 하러 와라 하는 거고 2차가 인터뷰 면접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 면접을 하는 데도 있고 그냥 1차만 해가지고 합격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막 실기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면접만 하면 되는 데였는데 저희가 면접하러 갔을 때 저희 원래 함부르크라는 곳에 살았는데 함부르크에서 면접하러 오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하루는 잤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좀 신기했던 게 그 인터뷰하는 학생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숙소를 근데 그게 막 기숙사 같은 그런 숙소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의 집이었어요. 그게 진짜 웃겼던 게 재학생들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는 숙소를 그럼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주는데 저희한테 배당된 학생의 번호를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여기로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연락해봤는데 그 친구가 이름을 말해줬어요. 자기 네. 이름을. 근데 좀 무섭잖아요. 남자애였거든요. 펠릭스였어. 그래가지고 펠릭스였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페이스북에 쳐봤어요. 그게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뭐지 흑백이었는데 그 불독이 엄청 큰 불독 있잖아요. 불독이랑 네. 이렇게 막 이를 막 둘 다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이 친구 집에서는. 근데 그때 막 호텔도 막 그때 다 부킹이 되어 있었고 저희 갈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딱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베개라고 막 쉐어하우스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친구 정말 착했던 게 저희한테 막 면접 팀도 정말 착해. 근데 저희 또 웃겼던 게 어떤 다른 친구도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 면접을 보러.
면접을 맞아. 보고 거기서 자러. 그래가지고 저랑 제말 언니랑 그 친구랑 제발 이름 언급 좀 이제 그만해주세요. 쏘리 그 세 명이서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어요. 침대에서 처음. 아니야. 나는 침낭에서 잤어. 나는 매트릭스에서 안 자고 침낭을 주더라고. 맞아 나랑 이불이 없어서. 나랑 그 다른 친구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처음 보는 애랑. 나는 혼자 자고 싶어서. 그게 진짜 웃긴 건 그 친구도 학교 합격해서 잘 지내고 그래서 있어요. 저희랑 엄청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때 같이 면접 네, 봤을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했는데 다른 예술대학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 면접할 때 숙소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좀 신기했던 게 또 면접하는 학생들 위해서 그릴 파티를 해요. 학교에서. 그 진짜 웃긴 게 이게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네. 그날 합격 통지가 없어요 아직. 아직 합격 통지가 안 왔는데 그날 그릴 파티 하니까 저희는 그래서 안 갔거든요. 왜 그러고 갔는데 간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어커드했다고 다들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렇게 있다가 같이 밥 먹었다고. 그럼 인터뷰는 하루만 보는 거예요? 네, 하루. 저희는 하루 그 인터뷰를 20분도 안 됐었어. 맞아.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뭔가 예술학교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 저희 인터뷰 경험을 말해드리면 저희는 교수 8명 있었어요. 저는 갔을 때 교수 8명 있고 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작업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학교는 왜 오고 싶냐, 그리고 뭐라고 했지? 뭐 있었지? 맞아, 너 그거 있어. 왜 이 학교 오고 싶냐? 너 지금 말했구나. 그 겁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대답했? 그 예상 질문을 다. 그때 딴지가 예상 질문을 다 준비해 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고 또 저희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래?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왜 이 학교를 선택했냐 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첫째는 교수님 때문이었고 둘째는 접경 지역이니까 이런 바운더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기를 하고 싶다. 그래, 한국에서 왔으니까 나만 북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 나 살짝 좀 뭔가 딴지는 살짝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준비를 저는 좀 해갔었거든요. 특이한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막 일단 커리큘럼이 마음에 든다랑 여기 제가 사는 동네에 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이 많아서 영감을 받으러 이 도시에 오고 싶다라고. 근데 왜냐하면 함부르크엔 산이 아예 맞아, 그리고 없었거든요. 맞아요. 산이 아예 호치민에도 산이 없으니까 제가 막 한국에서 살 때 산이 있었는데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저한테 그랬어. 어떤 교수가 그럼 너 미넨 가라고. 미넨 산이 훨씬 많고 여기 사는 뭐 산이 아니다 막 그랬는데 제가 아니다. 여기 산이 나는 마음에 든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억지 부렸네. 저는 저희가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면접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딴지였어요. 근데 저는 저런 질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사실 저희 학교가 거의 3순위였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3순위여가지고 준비를 진짜 안 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갔는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안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게 여기 있지? 막 이러는데 막 교수들이 이렇게 보더니 너 그림도 잘 그리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이거 왜 그렸냐고 물어봐가지고 팔려고 그렸다. 그래서 어디서 파냐 이랬더니 트위터나 막 다른 막 그런 데서 판다 이랬더니 얼마 받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 싸게 받았거든요. 10유로 20유로 이 정도로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수들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무슨 10유로냐 이거 200유로 이상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 제가 찍어간 영상도 막 이거 왜 찍었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질문 다 준비한 질문들이었는데 제가 끝나서 야 괜찮아 딴지 괜찮아 이러고 나와서 딴지가 들어갔는데 딴지가 나왔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너 연기하냐고. 아까 전에 봤던 애 영상에서 너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 배우로.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네. 나중에 예술학교 막 입시편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줄리아님의 너무 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대학 3개 넣으셨다 했잖아요. 네. 그럼 따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 따로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아. 마페를 3개를 각자 독자적으로 아. 만들어가.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걸 넣었는지. 아 왜냐면 저는 그 영국 대학은 유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 성적 다 그냥 올리고 아. 자기소개서 영국은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네. 넣고 그래서 대학 가고 싶은데 골라서 거기서 알아서 다 대학교들로 이렇게 딱 대박 신기하다.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니 아시스트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독일에도 그 우니 아시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거 다 넣고 이걸 그냥 해서 이 학교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나 넣을 수 있는 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그거는 게 그냥 있거든요. 종합대학교만. 근데 저희는 예술대학교여서 음. 그게 필요 없긴 하지만 근데 줄리아님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까지 넣고 그러는 거 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시험 성적도 바로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바로 통해와요. 학교가 페일됐냐 패스됐냐. 너무 슬퍼. 아니, 저는 그래서 학교 이렇게 넣었을 때 3주 뒤에 왔었거든요. 근데 3주가 우편으로 지금 와요 갔어요. 저희는. 진짜 아니, 우편으로 와요 진짜. 그래서 진짜 잠을 진짜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이러고 있다. 맨날 핸드폰만 새벽마다 보고 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종합대학에 가는지 그 시험 성적을 학교에서 받아오라는 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성적 딱 나온 날 내가 붙었겠구나 아니면 떨어졌겠구나 다 아니까. 대박. 그렇구나.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쓸데없는 희망 맞아. 고문을 안 하네. 그냥 딱 성적 나온 날 이러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되게 입시가 간단했거든. 오. 그래서 저는 막 국제학교 다닐 때 한국 친구들은 한국에 넣는 애들도 있고 외국에 넣는 애도 있고 네. 그래서 막 미국에 넣는 애는 SAT도 해야 되고 막 따로 넣었는데 저는 딱 오직 영국만 넣었고 네. 되게 간단했어요. 음, 그거 딱 그 웹사이트로만 하나 딱 넣고 대박. 너무 좋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신세대인 것 같아. 독일은 다 아날로그인데. 뭔가 뉴 제너레이션 4차 산업혁명의 시작. 근데 독일이 너무 올드스쿨인 것 같아 모든 게. 거기는 좀 에바예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강 신청을 맞아. 손으로 직접 학교에 가서 직접 써야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이게 음대는 아직도 그래요. 음대는 아직도 그래요. 근데 막 좀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도 아직도 그런 전 대학들이 제도시도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함부르크 미래도. 제 생각에 함부르크는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신입생 시절로 들어가. 저 이번에는 줄리아님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때요? 신입생? 저는 근데 맨체스터 대학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베트남에 오기 전에 맨체스터를 살았거든요. 한 7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분들도 많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갖고 일단 영국을 처음 가는데 그래도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많이 도와줘서 신입생 처음 왔을 때 되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대학 나오신 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 친구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친구 사귈 때. 그러니까 근데 친구도 한국에서 온 친구들 말고 좀 뭔 느낌인지 알지. 딱 과를 갔는데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역시 바이오 케미스트리. 그리고 심지어 동양인도 저랑 딴 친구 한 명도 둘이밖에 없었거든요. 100명 정도 됐었는데 2명밖에 없어갖고 좀 당황했죠. 어떡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보통 비즈니스 쪽이나 공대 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물 쪽은 잘 안 가고 그래서 당황했지만 거기서 근데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갖고 한국 유학생들이랑 친해지면서 뭐 신입생 땐 뭐 하죠? 뭐 술 마시고 파티하고 막. 알지. 그리고 영국은 보통 3년제거든요. 3년제인데
1학년 성적이 안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진짜요? 졸업 성적에. 너무 그래서 너무 1학년 때는 그냥 패스만 하면 되니까 와 파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서 재밌게 놀았죠. 줄리아님에 비해 저희는 신입생 때가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무도 수강 신청하는 법을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학교 입학 전에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입학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입학 전에 이미 재학생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게 또 한국이나 영국처럼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수들한테 다 메일을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글 닥스로. 너무 힘들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지? 뭐 학교 가보면 알겠지? 이랬는데 이틀 전에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거기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새로 오셔서 궁금한 거 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거를 꼭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들어갔는데 3일 전에 들어왔거든요. 다 이미 꽉 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티어리 수업도 못 듣고 수업을 그때 3개 들었어요. 맞아. 원래 보통 몇 개 들어야 되는데요? 5개 정도 듣는데 근데 3개가 이 중에 하나는 1학기 무조건 필수 수업이에요. 1학기 필수 수업은 그냥 쓸모가 없는 거고 그 2개 들은 거예요. 이번 그때 저는 그 이후로 수업을 7, 8개씩 듣고 있거든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신입생으로서 했고 또 그렇게 돼서 첫날 갔는데 한국 친구들이 살짝 얼굴로 보이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은 100% 코리안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인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한테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자기 이미 알고 있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혹시 수강 신청하셨어요? 이랬는데 너무 당황하면서 수강 신청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첫날에 같이 카페에서 만나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고 막 근데 그랬었어요. 보통 합격했다 오면은 이메일이 오잖아요, 학교에서.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안 왔어요? 수강 신청은 안 와요. 없었어. 수강 신청은 안 왔어요. 정보가 그치? 없었어. 네. 그냥 저희가 그때 받은 정보로는 그 1학기 내 필수 수업 중에 워밍업이라는 수업이 있다. 그래서 입학하고 첫 2주는 그 워밍업을 들으러 그 학교 별관으로 가야 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또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언제 열렸는지 모르니까 이거 우리가 메일을 보내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강하게 그리고 잡았죠. 저희는 좀 한국처럼 MT라 그러나 OT라 그러나 OT. OT가 있었어요. OT. 그래서 신입생들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호수 같은 데 가요. 여기 동네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호수 같은 데 가면 캠프장. 그러면 이제 오두막이 6개가 있어요. 나무 오두막이.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거기는 남녀 합숙인 거예요. 저 그런 게 너무 한국에서는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막 남녀 합숙이었고 그때 막 애들이랑 뭐였지? 막 연극 같은 거 갑자기 하자 그래가지고 맞아 갑자기 티아트 맞아,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사물을 2개 주면서 이걸로 연극을 만들자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호수에 막 새벽에 다 같이 가가지고 이상 의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의식 같은 거를 막 갑자기 다들 가면 쓰더니 이러면서 막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막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막 뭔가 1학기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시 같은 게 있다. 그러면서 막 시를 막 갑자기 애들이 막 읽으면 따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크야 아니면 진지하게? 뭔가 살짝 믹싱 됐어요. 뭔가 조크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하는 애들 2박 3일이었는데 근데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빼고는 뭐 그렇게 딱히 한 게 없네. 연극이랑 의식 빼고는. 애들하고 많이 친해졌잖아. 거긴 맞아요. 친구니까. 저희가 그때 3번 오두막에서 잤었는데 그 3번 오두막에서 같이 잤던 애들이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좋다 그럼. 그 거기를 간 외국인은 처음? 저희밖에 없었어요. 애들하고 그때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 간 사람들은 뭔가 처음엔 좀 소외되는 게 좀 크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독일은 다들 그냥 친목으로 다니는 데니까. 줄리아님도 OT 같은 거 있으셨나요? OT가 없고 영국은 웰컴 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때 그 과 담당 교수랑 만나고 그때 그 뭐지? 서브젝트 고르거든요. 아 뭐였지? 과목? 아니 방금 너가 말한 거. 아 수강시장. 그때 수강 시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보고 이 조합은 괜찮다 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 담당 저는 바이오캠 교수가 따로 있어갖고 그 교수한테 가서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가 관심 있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하고 그럼 오. 추천도 해주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대박.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때 그 주에 동아리들이 이게 막 페어 같은 걸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막 봐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동아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독일 그러니까 예술대학교는 동아리가 일단 하나도 없고요. 종합대학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독일에는 아예 네, 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아리기보다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는 안 주는데 그냥 코스처럼 그냥 하고 싶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음. 하는 것들이고 동아리는 있어봤자 네, 요가? 제가 그 예술학교에 요가 동아리가 아니라 뭐 요가 코스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네, 여가 코스가 있고 코스예요? 여기도 코스예요. 네. 점수를 안 받아요. 근데 이거 공짜였어요. 막 여름에는 막 공원 같은 데 가서 다 같이 야외에서 막 요가하고 막 그래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따로 애들이 자의적으로 모여서 막 한국에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류 관찰 연구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막 영화 동아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로망이 있었거든요. 같이 막 뭔가 이렇게 찾아가서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럼 대학에 그지 학생 수가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저희는 적어요. 그래서 동아리가 없나? 네. 그래서 이미 서로 알고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나? 예술대학교는 보통 한 400명인 것 같아요. 400명 언저리. 줄리아님은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나요? 저는 동아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웰컴 윅 때 가면은 그 페어가 그 건물이 한 3개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동아리들이 막 우리 동아리 와라 이렇게 막 홍보하는 그런 건데 되게 많아서 일단 저는 근데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걸 안 좋아해서 왜 낯선 곳을 가는 걸 안 좋아해갖고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보통 1학년 1학기 땐 많이 들었다가 다들 하나씩 여긴 나랑 안 맞아 이러면 빼고 그리고 막 3학년 때 될 땐 아예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학식은 어땠어요? 학식 맛있었나요? 저는 학식이 없었어요. 진짜요? 제 대학교가 시내거든요. 시내 거의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학식이 없었어요. 아 그냥 알아서 밖에서 밥 먹어. 충격. 대박 충격. 그러니까 그 학생회 네. 스튜던트 유니언 라는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좀 싸게 파는 음식들은 빵 같은 거 먹어요. 아니면 막 타코 그런 거 있잖아요. 브리또 네. 그런 거 막 피쉬칩스 네? 맛없는 피쉬칩스 그런 거 파는데 굳이 거기서 돈을 쓸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돈 많이 써서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그냥 옆에 슈퍼마켓 옆에 들어가도 마음만 먹을 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학식 같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대박. 와 몰랐어요. 저희는 학식이 있긴 있는데 이게 학생들로 운영되는 키친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하루에 한 메뉴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메뉴는 다 비건이고요. 그래서 그 메뉴가 나와서 그냥 그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기 싫으면 안 어떡해요? 먹어. 그냥 안 먹어야죠.
네, 안 먹으면 그냥 이게 돈도 막 한 달에 얼마 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날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의 장점은 싸다는 장점이 있고 얼마 정도예요? 이유는 진짜 진짜 싸요. 싸다. 하지만 퀄리티는 그날 바뀝니다. 그럼 누가 요리하는지. 여기 딴지님이 막 네. 학생들이 막 메일이 와요. 이제 학기 초에 혹시 요리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여기 멘자라 그러거든요.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근데 저는 네.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는 월요일에 해라. 그래서 월요일 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담당 3명이 있는데 하루에 원래 2명씩 요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가 아침 8시에 모여서 저희가 장을 다 보고 그걸 다 가져와서 학교에서 요리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1시에 이제 분배를 하거든요. 음식 분배? 네. 그래가지고 저희 급식 배당을 배당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데 메뉴가 이게 한 가지잖아요. 무조건 비건이어가지고 막 저희가 했던 거는 막 큐어비스 뷔페라고 막 호박죽도 했었고 제가 그때 막 한국 음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친구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인분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80인분 일단 기준으로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막 뭘 하지 하다가 볶음밥을 하겠다 했는데 80인분 볶음밥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심지어 이게 볶음밥에 두부 맞아요. 볶음밥. 근데 다른 친구가 막 두부도 이상한 거 사와가지고 그 막 두부 볶음밥이 좀 이상하게 되고 막 밥통도 없어가지고 쌀이 다 익지도 않고 막 타고 막 이랬는데도 독일 애들 몰라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 쌀도 안 익었는데 맛있다고 막 더 달라고 하고 애들이 맞아 왜냐면 저희 카페테리아에서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거든요. 막 그러고 그냥 똑같이 이유로 돈 안 내고 아, 그냥 돈 막 안 줘요. 무한 리필이에요. 네. 아, 엑스트라 무한 리필. 왜 남으면 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80인분 만들고 많이 남아요? 아니면? 조금 남아요. 근데 왜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거의 다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예. 그래서 하고 그리고 디저트가 있으면 5유로를 저희가 더 벌어요. 그래서 디저트 막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1시간에 10유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새벽이 아니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막 설거지도 다 해야 돼요. 식기세척도. 근데 그거 있잖아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80유로 90유로 벌고 그러면 뭐 괜찮아. 그러면 잠깐 퀴즈. 다음 학기에도 한다? 다음 학기에도 할 것 같아요. 빰빰. 근데 이건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요리를 해야 좋지. 제가 살짝 조금 저한테 주장이 되게 센 애랑 해가지고 왜냐면 한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크루들 중에. 그럼 한국인들이랑 하면 같이 막 비빔밥도 만들고 막 김밥도 만들고 막 그런 걸 하는데 한국인들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주장 강한 친구들이랑은 하고 싶지 않아요. 광역 저격. 제말님은 할 생각 없어요?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딴지님이 하는 걸 보면서 딴지님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날 하고 오면 4시부터 그냥 누워있어요. 몸을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걸 할 바엔 그냥 그림 같은 걸로 돈을 벌거나 다른 걸 하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다른 애들이 하는 게 또 맛있어요. 맛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막 자기가 바질 페스트를 직접 만들고 또 거기다가 막 치즈는 아니 치즈 넣어도 돼? 비건 치즈. 근데 이게 비건 치즈일 때도 있고 베지까지만 가능한 그런 것도 있어서 막 그렇게 해서 막 파스타를 그렇게 샐러드 파스타처럼 먹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호박을 진짜 많이 썼어요. 호박을 그냥 익혀가지고 삶은 호박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근데 파스타도 그럼 비건이 네. 근데 그럼 맛있어요? 나 비건 파스타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그때 먹었던 게 진짜 맛있어가지고 걔가 있을 땐 항상 먹었어요. 화요일이었지 걔.
화요일이었어요. 왜냐면 화요일에 제가 저저번 학기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거든요. 풀이었어요. 쉬는 시간이 학식 시간대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수업 듣다가 이렇게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도 화요일이어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국인 크루드가 있는 날은 맛있어요. 응. 그때는 학교 안 가도 먹으러 가요. 막 분짜도 나왔는데 고기 없는 분짜 이런 거. 그럼 뭐 먹어야 그때 돼? 뭐 넣어? 고기 아니야 분짜? 두부 같은 거 넣어.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빈대떡도 나왔었던 것 같고 막 녹두전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녹두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이 되게 그 한국인 크루드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저 다 같이 밥 먹는데 저희 클래스 애들하고 애들이 그때 비빔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애들이 진짜 이거는 레스토랑 가서도 이렇게 맛있게 못한다고. 맞아, 솔직히 이해로 너무 50cm면 진짜 싼 맛있다고. 거지 비빔밥. 네. 맞아 너무 좋다. 그거 진짜 내제 10유로는 맞아. 받아야 돼. 비빔밥은 솔직히. 그때 게임들 나오고 만드는 거 맞아. 하시는데. 그 김밥 했던 적도 있는데 김밥에 사람 손이 일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게 그래서 많고. 했는데 저희 교수님 분들 중에서 한국계 독일 교수님 한 분 계세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시는. 그래서 김밥 넣는데 제가 줘봐 이래가지고 교수님이 안에 들어가서 김밥 말아서 잘라주고 그 크루들을 이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줘 이래가지고 김밥 한 줄기가 통째로 이렇게 나와서 먹고 막 그렇게 재밌다. 재밌었어요. 갑자기 그리워지네. 확실히 곧 네, 아니야 학교가 그러면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예술학교 수업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술학교는 일단 수업이 정원이 거의 소수 정원이에요. 10명 아니면 15명이어가지고 무조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제도 뭔가 과제가 좀 많을 때도 너무 있고 싫어.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소통하는 그런 좀 수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수업 하나 들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발표했었어요. 발표해서 피드백 받고 그 피드백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너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발표. 그때 진짜 지옥 같았어.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아틀리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쭉 가져가는 프로젝트 수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티오리 수업을 무조건 하나 들어야 되고 하나는 그림 수업을 무조건 하나 들어야 돼요. 그 2개는 그냥 일반 아무 수업이나 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에 맞춰서 학점을 받습니다. 줄리안님은? 저는 저는 수업을 전공 수업이 한 1년에 2-3개 정도밖에 없고 다 내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 프리하고 너무 좋네요. 근데 바이오캠에서 리스트를 주자. 여기서 여기서 골라라. 근데 보통 저는 전공 과목 수업이 2-3개면은 그 고르는 게 한 10개 정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골랐죠. 근데 저희 과가 좋은 게 다 수업이 녹음돼서 올라왔어요. 진짜 대박죠 진짜.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거의 수업을 안 나갔어요. 당연히 맞아, 그런 선택지가 그러면 있죠. 맞아. 저 같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초반에 딱 수업 가면 저희 과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다 초반에 100명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한 5명, 10명밖에 없어. 근데 교수는 꿋꿋이 수업을 하고. 너무 익숙해진 거야 교수님도. 그렇게 다들 탈주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가끔 무슨 문제 때문에 못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 파워포인트는 올라오거든요. 파워포인트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공부하면 돼요. 파워포인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는 티오리 수업 들을 때 그런 걸 절대 안 주거든요. 교환을 안 줘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교환을 안 줘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다들 핸드폰 들어서 찍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막 파워포인트 막 60장 되는 게 계속 이렇게 찍고 있고. 와. 그때 극한이었어요. 줄리안님은 수업 중에 제일 재밌던 수업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제가 졸업한 지 2년이 돼갖고 기억이 저는 랩은 무조건
필수였거든요. 그거는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랩은 꼭 가야 됐어요. 그래서 랩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랩이 10시에서 5시 수업이거든요. 아니 뭐야? 이게 실화냐? 근데 저는 랩 파트너를 잘 만나서 그런지 그러니까 뭔가 그 레이시즘이 아닌데 좀 스테레오타입인데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시에서 1시 점심시간 그러니까 점심 안 먹고 10시에서 1시 늦으면 2시 전에 끝내버렸거든요. 그래 끝내면 애들이 다 봐요. 100명 한 100명 정도 다 봐요. 100명이 다 가요? 같이? 아니 나를 봐. 나가는 내 모습을 봐. 쟤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 천재 아니야 천재. 교수가 알고 보니 점 찍고 있었던 거야. 저 친구는 대학원에 와야겠군 이랬는데. 근데 영국 애들이 되게 좀 쓸데없이 꼼꼼한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때 가도 되는 거를. 그래서 그룹워크하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인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4시간씩 하고 있기 뭔 때문에. 느낌인지 알아 그거.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되게 효율성이 떨어진 게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제말님은요? 수업 제일 재밌었던 거 뭐였어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해야 되는 그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수업 이름이 햄릿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에 그 오페라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햄릿을 올릴 예정이라고 내년에 그거에 대해서 컨셉을 같이 맞춰가보자라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원래 티아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햄릿 하면 당연히 가야지. 그 저희 교수님도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 수업에. 그 수업에 교수가 3명 있고 그 도첸테가 뭐지? 강사. 강사? 강사가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6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컨셉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니까 힘들었어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도 교수님이 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이 되면서 이게 팀 과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클래스 애가 한 명 듣고 있는데 둘이 좀 성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막 햄릿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까 해서 막 컨셉을 만들어 갔는데 컨셉이 한 6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냥 장난식으로 만든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신석기 시대 햄릿이었고 하나는 맥도날드 햄릿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 4개는 진짜 다른 4개는 완전 시리어스한 거여서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되겠지 하고 이거는 진짜 장난식으로 했는데 교수들이 맥도날드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야기가 막 침울했던 분위기가 막 엄청 좋아져가지고 막 어쩌다 보니까 저가 맥도날드 햄릿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 티아터 세트까지 다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작은 크기로 30 기억 확실하게 안 나는데 그거 만드느라 막 처음 한 번도 자르는 막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런 거 갑자기 막 배우고 그런 거 배우고 막 만들어서 맨날 붙이고 있고 맨날 자르고 있고 재밌었겠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친구랑 같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더 친해지고 그래서 완성까지 했다는 장점이 있어요.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죠. 그럼 딴지님은 어떤 수업이 좋으셨나요? 저는 좋았던 수업은 잘 모르겠고 뭔가 많이 없었어? 뭔가 힐링이 되는 수업은 어반 스케칭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인데 밖에 나가서 5시간 동안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힐링이었던 게 막 그때 막 록다운 끝나고 독일 애들도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 나가가지고 막 그림만 그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수업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거. 그냥 밖에 나가서 자연 이런 데에서 막 그리는데 되게 좋았고 근데 많이 배웠던 수업은 포토 수업이었는데 제가 아날로그 포토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실 들어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사진 인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했었는데 여름에 암실 들어가서 작업하면 되게 좋거든요. 막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막 불빛도 빨간 불빛이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긴 했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재밌겠다. 들었던 거랑 많이 다른데 왜냐면 그때 진짜 와 드랍하고 맞아. 싶다가 딴지님의 입에서 70%였거든요. 그때 나오는 말 중에. 나도 전에 들었던 네. 것 같은데 너무 진짜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저도 원래 포토서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맞아서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못 듣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 개빡세 진짜. 근데 강사는 진짜 너무 맞아. 좋아요. 그 강사랑은 맨날 딴지님하고 같이 장 보러 가야 되니까 음. 그 수업이 맨날 있거든요. 수업이 있든 없든 그 암실에 맨날 있어요. 어. 딴지님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똑똑똑해서 딴지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강사가 걔 언니구나. 그러면 뭐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같이 장 보러 가고 그랬었죠. 중간에 살짝 좀 끊고 그럼 끊고 갈까요? 할까요? 그래. 잠깐만요. 저희 팟캐스트는 계속해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이메일 주소는 asalmoninstinct@gmail.com입니다. 사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딴지입니다. 저희 여기서 중간에 멈추고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가 많이 길어진 관계로 저희 3화와 4화를 나눠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3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4화도 고고싱 해주세요. 네, 그러면 4화에서 봬요.